계속 반복드려서 이야기하는 거, 지기지피를 하시면 됩니다.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는 공부해야 된다면 요거를 좀 공부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자영업보다는 이런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관점을 넓히고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오바가 되는 게 아니라면 형태도 공부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회초년생 분들은 또 요것도 하나의 꿀팁인데, 도전 1억 클럽 같은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는데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? 1억에 대한 가치가 10년, 20년, 30년 전보다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억을 모은다라는 건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. 아마 10년 뒤에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. 100년 뒤에도요. 그래서 이 1억 모으기라는 거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, 그래서 1억 모으기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이 1억을 모으는 거잖아요. 내가 종잣돈을 모으는 건요, 사실은 내 몸값, 내 연봉, 라이프테크와 저축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저축 80%, 투자 20%로 이야기를 했어요. 진짜 도전 1억 클럽이라는 게 3년 동안 제가 운영했던 트레이닝 프로그램인데, 3년 동안 하면서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. 80%는 저축, 20%는 투자라고.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틀을 잡아가면서, 이제 저축 같은 경우는 결국엔 또 라이프죠. 결국에는 내가 어떤 변동적인 지출, 그리고 내가 어디에 쓰는지,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하는 거고, 1억을 모을 때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. 1억을 목표.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아가지고, 그리고 거의 다 무주택자였거든요. 그 당시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 말까지였는데, 다 무주택자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회초년생분들은 또 요것도 하나의 꿀팁인데, 청약통장을 내가 아직 급여가 낮을 때, 아직 소득이 높지 않을 때는 좀 좋은 제도가 있어요. 특히 서울 같은 경우, 경기도 이런 거 잘 돼 있는데, SH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청약통장 관련해서 이 공공주택 활용법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저보다는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아서 SNS에서도 뭐 이제 청년 통장 같은 거 있잖아. 계좌 도약 청금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뭐 3년 적금, 2년 적금, 1년 적금 이런 식으로 종잣돈을 꾸준하게 저축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1억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사기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. 금융사기.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많아요.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도 저를 사칭해가지고 정말 많은 수의 너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말에도 연락을 받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쉬운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. 우리가 쉬운 길, 어려운 길, 빠른 길이 있는데, 빠른 길에는 항상 좀 고통이 있어요. 저항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 고통과 저항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?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. 그 쉬운 길에는 항상 어떤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그런 수익률을 제공하는 사기성 또는 사기 상품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,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막 언급하면은 너무 좀 힘들 것 같고,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한테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, 일단은 은행 적금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뭐 이제 내가 세율 구간이 좀 높아, 만약에 뭐 좀 대기업이나 뭐 소득이 높으면은 연금 저축 펀드, 연금 펀드가 있거든요. 보험이나 신탁보다는 좀 더 펀드가 좋으니까 그런 펀드로 세액공제용 상품으로 또 이제 또 하시면 좋고, 그리고 그 외적인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상품들은 웬만하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게 다 어떻다 이렇게 언급하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는데, 웬만하면은 제도권 내에 있는 상품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1억을 모을 수 있거든요.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얘기해요. 가장 느린 줄 알았는데 정석대로 하는 게 결국엔 가장 빠른 길이었더라고요. 쉬운 길을 선택하신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좀 다소 비효율적이고 또는 너무 좀 지루해 보이지만,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. 그 JYP의 그 수장인 박진영 PD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지루하고 그런 일들을 가장 오랫동안 연속성 있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그랬던 것 같아요. 빨리 가는 것보다 결국에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뒤늦게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. 그때 도일클 도전 1억 클럽 하신 분들의 그런 후일담을 다 전달하지 못했지만, 뒤늦게 이렇게 건너서 들어보면은 그때 뭔가 묵묵히 천천히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축 80%, 투자 20%로 이제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하시고, 그 다음부터 이제 종잣돈이 모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제
테크입니다. 내가 재산을 모았잖아. 한 1억 정도, 현금 1억 정도부터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재산이 뭐예요?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재산이란 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겁니다. 현금 흐름을 나에게. 1억 정도 되면은 뭐 CMA 같은 데다가만 넣어도 뭐한 15,000원, 2만 원 되니까 뭐 요즘 알뜰폰 같은 경우는 내가 핸드폰 요금을 공짜로 쓸 수 있잖아. 그 1억을 모은 것만으로도 이 자본주의에서는 공짜가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. 1억보다 10억이 더 많고요. 뭐 어느 정도 되면은 또 건물 같은 걸 할 수도 있고, 부동산으로도 할 수도 있고, 또 채권을 할 수도 있고, 또 요즘 좋아하는 또 배당주를 할 수도 있고, 다양하게 있는데, 그런 이제 자산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. 그때부터 테크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재테크보다는 사실은 그냥 저축, 내 돈 관리, 내 월급 관리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. 그때까지는 조금 다소 지루하더라도 내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라이프 테크를 하면서 저축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지인들에게도 공부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. 근데 그냥 제가 뭐 어떤 금융자산 뭐 이거 추천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한다면은 제가 지금 만약 처음이고 공부를 하는 뭐 친구나 지인들이나 있다면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저기 별표 이렇게 3개씩 쳐져 있는 거는 필수입니다. 필수이고, 그리고 뭐 나머지 비트코인이나 금 또는 달러, 엔화 같은 경우는 원화 자산이라기보다 어떤 외국 자산, 그러니까 좀 해지용이거든요. 그래서 원화 자산뿐만 아니라 이런 달러 자산 이런 것들도 좀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, 큰 틀로 보면 원화 자산 그리고 외화 자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추천하시나요? 일단은 기준점이 좀 있습니다. 기준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, 일단은 결혼 유무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결혼 유무 중요하고요. 두 번째, 또 결혼을 했어도 또 자녀 유무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내가 주택 소유 여부, 주택 소유 여부도 재테크를 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. 또 이제 또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증여 상속이라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있고요. 요 세 가지 기준점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요거에 따라 내가 해야 되는 방향성들이 달라지고,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형태, 뭐 이제 공무원이면 공무원, 그리고 또 직장인이면 또 직장인,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. 뭐 3교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프리랜서도 있고, 그리고 법인 운영하시는 사업가분들도 있는데, 그래서 내가 어떤 잡에 대해서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됩니다. 내가 그 월급이라고 하죠. 내가 월급, 소득,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종류니까 그런 부분들 먼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좀 체크를 기본적으로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좀 지역적인 부분이고 개별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또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,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반복드려서 이야기하는 거, 지기지피를 하시면 됩니다. 내 상황이 먼저 어떤지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가령 이제 뭐 50대 이제 은퇴를 앞두신 50대 남성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저도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목돈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목돈이 있을 확률이 높고, 퇴직금을 받으실지 퇴직연금을 받으실지 그거는 또 이제 선택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, 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여기서도 또 주택 여부, 또 자녀 유무인데 또 나이도 또 다를 거 아니에요. 성인인지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,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좀 컸고 이제 교육비가 많이 안 나가고 뭐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취준만 하면 이제 좀 편해.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이제 결혼할 때 뭐 좀 보태주는 정도로 한다면은,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는 저는 공부해야 된다면 요거를 좀 공부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일단은 미국 주식, 미국 ETF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본질, 그걸 넘어서서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관점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좀 자영업보다는 이런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좀 관점을 넓히고 그래도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뭐 대표적인 예로 많이 선호들 하시는 S&P 500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거치를 해 놓으시는데,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더 찾아보면 액티브하게 하면 더 좋은 것도 있는데, 내가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S&P 500 같은 인덱스 지수 ETF가 아닌
액티브한 거를 하게 되면은 이 변동성이 크거든요. 근데 내 오후 자금은 그렇게 변동성 크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관리 측면에서도. 그래서 또 금액이 작진 않을 거예요. 소액으로 하지 않고 이제 큰 종잣돈, 목돈이 들어가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리스크 헤지를 정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오바가 되는 게 아니라면 채권 형태도 공부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채권 그리고 미국 주식.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내가 모르면은 안 한다 마인드입니다. 모르면은 일단 안 하는 게 나아요.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키는 거예요.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은행 예금으로만 받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으로 일단 넣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좋은 요즘 파킹 통장 좋은 거 많잖아요. 카카오뱅크, 뭐 토스뱅크 이런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또는 CMA도 좀 찾아보면서 그런 걸로 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하면 좋은데 어떤 거 하면은 미국 주식 그리고 채권 같은 거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금도 좋아요. 금도 지금 2025년 7월 기준으로 만약에 50대 남성분인데 은퇴를 앞두셨다면은 요렇게 한번 크게 방향성을 한번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또 이제 워킹맘은 또 다르겠죠. 또 사회초년생 20, 30대 또 결혼을 앞둔 분 다를 거고 또 결혼을 하신 분들 더 다를 거고 또 부부 공무원 또 많이 다를 겁니다. 또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계속 이렇게 라이프나 삶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 드리는데 상품은 중요하지 않아요. 사실은 내가 중요하지. 내가 모르면은 안 하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. 너무 투자 때문에 좀 나아지는 삶이나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투자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알아보면 진짜 재밌거든요. 그렇게 좀 투자자로서 사실은 투자자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살진 않았잖아요. 학교 다니고 초중고 대학교 때 학교 다니려고 그렇게 정해진 어떤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취업을 하고 나서 부터 우리가 대부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좀 금융 이런 재테크 쪽으로는 다소 보수적이에요. 다소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좀 낮거든요.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봤어요. 금융지수가 우간다보다 낮다고 합니다. 신문기사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우간다보다 낮아가지고 그때 충격이 컸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금융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좋아요. 금융재테크랑 부동산 이렇게 있잖아요. 부동산은 상향평준화가 많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이번 정부는 어쨌든 부동산은 어떤 시세 차익이나 재테크가 아니고 진짜 주거지로서 쉘터, 살 곳으로서 앞으로 여겨야지 살 것, 바잉으로서 여기면은 계속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억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내가 주거 안정성의 심리적 안정감을 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. 금융 상품에 대한 아직 이해도나 호감도가 좀 적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투자자로서 레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내가 실력을 다 높였는데 정작 투자할 돈이 없으면 진짜 좀 짜증나거든요. 그래서 조바심 갖지 마시고 뭐 다른 사람들 속도 빠르신 분들 있으면 그냥 먼저 가라고 하고 내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연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항상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. 아무리 유익한 거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최대한 어떻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유익함과 또 이제 재밌음 그렇게 이렇게 재미 이렇게 같이 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책은 제가 2016년도부터 직접 투자를 하고 하면서 한 6, 7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계속 퇴고도 하고 리뉴얼도 한 그런 세상에 내는 첫 번째 책인데 또 내고 나니까 또 아쉬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또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랑 뭐 챌린지 그리고 북스터디 이런 것들을 또 기획 중에 있거든요. 왜냐면은 책을 사놓고 또 이렇게 이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. 읽어야지 내 것이 되는데 또 읽지 않거나 또는 읽어도 다소 이제 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텍스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하신 거나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Q&A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스텝이 아니고 제가 직접 카페에서는 제가 직접 100%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적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뭘 적냐면은 질문. 그래서 질문을 10개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개도 안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0개도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준 거는 항상 검색과 질문이었습니다. 이 정보화 시대에서. 그래서 항상 검색 그리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걸로 완결성은 제가 냈는데 이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
이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책이 통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보시고 또 후기도 보시고 목차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한 온라인으로 하면 19,000원 정도 할 거예요. 그래서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커뮤니티 가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100% 남기니까 질문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영업일 중심이라서 그런지 추석 설날 연휴 끼면은 2주도 더 걸립니다. 그래서 내가 좀 이거를 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ETF가 이제 펀드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죠.